지금 세계 방산 시장의 시선은 분명하게 한 지점을 향하고 있다. 그것은 미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며 중국이나 러시아도 아니다. 바로 대한민국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방산 분야에서 한국은 가성비 좋은 대안 정도로만 언급되던 국가였다. 그러나 지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한국 방산은 더 이상 대안이 아니라 기준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KF21이 있다. 최근 글로벌 방산 업계에서 연달아 터져나오는 수치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한국의 주요 방산 기업 5곳,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 우주산업, LIG 넥스원, 현대로템, 하나시스템의 수주 증가율은 단기간에 40% 후반을 넘어섰다. 업계 내부에서는 이제 연간 수주 규모가 200조 원을 넘길 수 있다는 말이 더 이상 과장이 아닌 현실적인 전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이야기다. 이 폭발적인 흐름을 만든 결정적 계기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답은 분명하다. KF21이다. 단순히 국산 전투기라는 상징성 때문이 아니다. KF21은 한국 방산이 만들 수 있는 나라에서 지배할 수 있는 나라로 KF21은 시험비행 일정부터 이미 세계를 놀라게 했다. 초음 속 전투기 개발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으로 꼽히는 시험비행 단계에서 한국은 무려 수천 회에 달하는 비행을 단 한 건의 중대 사고 없이 진행해왔다. 항공산업에서 이 기록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크다. 이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설계, 생산, 시험, 데이터 분석까지 모든 체계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 장면을 직접 보기 위해 해외 언론과 군사 전문 기자들이 한국을 찾았다. 이들은 KF21이 급격한 기동을 수행하며 기지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고 과거 전설로 불리던 구형 전투기들과 비교조차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디지털 비행 제어, 기체 안정성, 조종 응답성에서 이미 완전히 다른 세대에 들어섰다는 것이다. KF21은 단순한 4.5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차세대 전투기로 가는 교두보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국이 이 수준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다. 유럽의 주요 항공 강국들은 100년이 넘는 항공기술 축적을 바탕으로 현재의 위치에 도달했다. 반면 한국은 불과 수십 년 만에 이 격차를 사실상 지워버렸다. 이는 단순히 기술을 빠르게 배운 것이 아니라 구조 자체를 새로 설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다. KF21은 처음부터 대량 생산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전투기다. 많은 국가들이 기술 시제기 개발에는 성공하지만 양산 단계에서 속도가 급격히 떨어진다. 비용, 인력, 품질 관리라는 벽에 막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이 벽을 생산 방식 자체를 바꾸는 방식으로 돌파했다. 전투기 제작을 장인의 수작업 중심 산업에서 초정밀, 자동화 산업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 변화는 단지 공장 안의 풍경을 바꾼 것이 아니다. 세계 방산 시장의 시선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해외 바이어들이 한국을 찾았을 때 놀란 것은 KF21의 외형이 아니었다.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생산 라인,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그 모든 시스템을 단 한 명의 감독 인원이 통제하는 구조였다. 이 장면은 기존 항공산업의 상식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장면이었다. 이제 국제사회는 질문을 바꾸기 시작했다. 한국이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대신 한국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뀌었다. 이 질문의 중심에 있는 기체가 바로 KF21이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달라졌다. 러시아와 중국의 전술항공 전력이 실제 전투 기준에서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과 함께 한국은 이미 세계 상위권 공군력을 보유한 국가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국수주의적 평가가 아니다. 가동률, 정비 효율, 네트워크 통합 능력 같은 실제 작전 지표를 기준으로 한 냉정한 분석이다. KF21은 노후화된 F4와 F5를 대체하는 임무를 맡고 있지만 그 역할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 전투기는 한국 공군의 작전 개념 자체를 바꾸는 플랫폼이다. 데이터 링크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전투, 실시간 상황, 공유, 그리고 향후 무인 전력과의 연계까지 염두에 둔 설계는 단순한 기체 교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또 있다. KF21, 은연실적인 전투기이기 때문이다. 최첨단 기술을 무리하게 쑤셔 넣어 유지비와 가동률을 희생하지 않았다. 대신 실제 작전에서 꾸준히 날 수 있고 빠르게 정비되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을 택했다. 이 점은 방산 시장에서 치명적인 경쟁력이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KF21은 시험기와 양산 준비 기체를 동시에 운용하며 마지막 검증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 이는 곧 한국이 전투기 개발 국가에서
전투기 생산 국가, 나아가 전투기 공급 국가로 완전히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전환의 출발점이 바로 지금이다. KF-21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다. 이 전투기는 대한민국 방산산업의 구조, 철학, 그리고 방향성을 집약한 결과물이다. 그리고 세계는 이제 그 결과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KF-21의 진짜 가치가 드러나는 지점은 화려한 기동 장면이나 외형이 아니다. 핵심은 이 전투기가 어떤 로드맵 위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며 그 로드맵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실행되고 있는가에 있다. 전투기 개발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은 시제기 공개가 아니라 그 이후다. 시험 비행, 성능 검증, 양산 전환이라는 세 단계 중 어느 하나라도 흔들리면 전체 사업은 쉽게 무너진다. KF-21은 바로 이 구간을 가장 안정적으로 통과하고 있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은 이미 KF-21의 일정에 대해 명확한 목표를 공개했다. 모든 시험 비행을 단계적으로 마무리한 뒤 본격적인 양산과 실전 배치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 일정의 특징은 무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나치게 빠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느리지도 않다. 시험 비행 횟수는 수천 회에 달하며 단순히 날리는 비행이 아니라 센서, 항전 장비, 구조, 하중, 엔진 반응까지 모든 데이터를 쌓아 올리는 과정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지표가 바로 가동률이다. 많은 국가들이 최첨단 전투기를 도입하고도 실제 가동률이 낮아 전력 공백을 겪는다. 정비 시간이 길고 부품 수급이 어렵고 시스템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KF-21은 처음부터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구조는 단순화하고 정비 접근성은 높이며 소프트웨어 기반 진단체계를 중심으로 설계했다. 그 결과 예상 가동률은 기존 주력 전투기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KF-21의 기술적 핵심 중 하나는 체계 통합 능력이다. 전투기는 엔진만 좋아서도 레이더만 뛰어나서도 완성되지 않는다. 수십만 개에 달하는 부품과 수천 개의 하위 시스템이 하나의 논리로 묶여야 한다. KF-21은 이 통합 구조를 디지털 설계 단계에서부터 구축했다. 설계 데이터와 생산 데이터, 시험 비행 데이터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어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원인을 추적하고 수정할 수 있다.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항전 장비와 소프트웨어 구조다. 조종사는 비행 중 방대한 정보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 KF-21은 이를 위해 대형 디스플레이 중심의 조종석 구조를 채택했다. 필요한 정보만 직관적으로 표시하고 불필요한 경고와 중복 데이터는 과감히 줄였다. 이는 단순한 편의성 문제가 아니라 생존성과 직결된다. 전투 상황에서 조종사의 판단 속도가 곧 전투기의 성능이 되기 때문이다. 엔진과 비행 제어 시스템 역시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설계됐다. 시험 비행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는 단순히 합격 여부를 가르는 용도가 아니다. 이 데이터는 양산형 기체의 품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시험기에서 확인된 미세한 문제 하나하나가 양산 단계에서 구조적으로 보완된다. 그래서 KF-21의 양산 전환은 단순한 생산 시작이 아니라 완성도 상승의 마지막 단계로 평가된다. 이 지점에서 외신과 해외 군사 전문가들이 주목한 것은 속도다. 한국은 시제기 개발 이후 양산 준비까지의 간격을 최소화했다. 이는 시험 비행과 생산 준비를 병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시험이 끝난 뒤에야 생산 설계를 시작하지만 KF-21은 시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생산 공정에 반영하는 구조를 갖췄다. 이 방식은 초기에는 부담이 크지만 전체 일정에서는 압도적인 효율을 만들어낸다. KF-21은 단지 한국 공군만을 위한 전투기가 아니다. 처음부터 수출을 고려한 구조로 설계되었다. 특정 국가의 체계에 과도하게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무장과 장비를 유연하게 통합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다. 이는 향후 국제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구매국은 자국의 전투 개념과 예산에 맞춰 선택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설계 철학은 가격 경쟁력으로도 이어진다. KF-21은 최상위 스텔스 전투기처럼 모든 것을 극단으로 밀어붙이지 않았다. 대신 현실적인 성능, 높은 가동률, 합리적인 유지 비용이라는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잡았다. 이 균형은 실제 전쟁이 아닌 평시 운용에서 더욱 큰 차이를 만든다. 전투기는 나라야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 KF-21이 보여주는 가장 큰 강점은 예측 가능성이다. 일정, 성능, 비용이 모두 통제 범위 안에 있다. 이는 방산 사업에서 가장 희귀한 요소다. 많은 국가들이 전투기 개발에서 이 예측 가능성을 잃고 실패한다. KF-21은 그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세계는 KF-21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KF-21은 이제 시험기라는 이름을 벗고 있다. 양산을 향한 문턱을 넘는 순간 이 전투기는 한국 방산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사례가 아니라 한국 방산의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 흐름은 이제 되돌리기 어렵다. KF-21을 둘러싼 논의가 기술 수준을 넘어
충격으로 번진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그것은 전투기 그 자체보다 그 전투기를 만들어내는 방식 때문이다. KF-21 생산 현장은 기존 항공산업의 공식을 완전히 부정하는 공간이다. 사람의 손과 감각에 의존하던 전통적 조립 방식은 이곳에서 더 이상 중심이 아니다. 대신 로봇, 자동화, 소프트웨어가 전면에 나선다. 공장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느껴지는 인상은 단순한 규모의 문제가 아니다. 넓다, 크다라는 감탄보다 먼저 드는 감정은 압박감이다. 이곳에서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다. 로봇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동시에 움직이고 그 흐름은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자연스럽다. 전투기 조립이라는 고난도 작업이 거의 무인 상태로 진행된다는 사실은 기존 항공산업 종사자들에게는 충격에 가깝다. 이 생산체계의 핵심은 자동화 중심의 조립 시스템이다. 동체와 주익을 결합하고 수만 개의 리벳과 볼트를 머리카락 굵기 단위로 맞추는 작업이 사람의 눈과 손이 아니라 정밀 제어된 로봇으로 이루어진다. 자동 드릴링 시스템은 속도와 정확도를 동시에 잡았다. 과거에는 하나의 구멍을 뚫는 데만 수분이 걸렸지만 지금은 수십 초 만에 오차 없이 끝난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품질이다. 모든 구멍의 깊이와 압력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 모든 라인을 통제하는 인원은 놀랍게도 극히 적다. 수많은 로봇과 무인 장비를 관리하는 중심에는 인공지능 기반 통제 시스템이 있다. 사람은 직접 작업자가 아니라 감독자 역할을 맡는다.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데이터가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지를 감시한다. 이는 인력 절감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 선택이다. 자동화 비율은 이미 90%를 넘어섰다. 이 수치는 단순히 자동화 설비가 많다는 의미가 아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생산 자동화를 전제로 구조를 짰다는 뜻이다. 전투기 제작은 부품 수만 해도 수십만 개에 달한다. 자동차보다 훨씬 많은 부품이 들어가며 그 정밀도는 비교 자체가 어렵다. 이 복잡한 구조를 사람이 통제하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한국은 그 한계를 시스템으로 대체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정밀 결합 시스템이다. 전투기 조립에서 가장 까다로운 작업은 중앙 동체와 전방, 후방 동체를 정확히 맞춰 결합하는 과정이다. 아주 미세한 오차 하나가 공기 저항 증가, 구조 피로 누적, 성능 저하로 이어진다. 특히 스텔스 성능을 고려하면 이 오차는 치명적이다. KF-21 생산 라인에서는 3차원 좌표 기반 측정과 레이저 추적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동체 위치를 감시한다. 허용 오차는 인간의 감각으로는 인지조차 불가능한 수준이다. 이 과정에서 로봇과 사람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다. 로봇이 기본 구조를 만들고 최종 단계에서는 숙련된 기술자가 미세 조정을 담당한다. 자동화와 수작업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한 구조다. 이 방식은 효율과 신뢰성을 동시에 끌어올린다. 사람이 해야 할 일과 시스템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나눴기 때문이다. 해외 바이어들이 이 생산 현장을 보고 말을 잃었다는 이야기는 과장이 아니다. 전투기를 보러 왔다가 공장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기존 항공기 제조 강국들의 생산 시설을 모두 둘러본 뒤에도 이 정도 수준의 자동화와 정밀도를 본 적이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는 기술 격차를 단순히 따라잡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는 의미다. 이 생산 시스템은 하루아침에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다. 수십 년에 걸친 시행착오와 실패, 그리고 끊임없는 개선의 축적이다. 중요한 점은 한국이 이 과정을 외부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핵심 자동화 기술과 통제 시스템은 독자적으로 개발되었고 생산 노하우는 내부에 축적되었다. 이는 곧 기술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KF-21의 스마트 생산 체계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이제 전투기 생산은 더 이상 느리고 비싼 산업이 아니다. 조건만 맞으면 24시간 가동이 가능하고 품질은 오히려 더 안정적이다. 이 구조가 완전히 자리 잡는 순간 한국은 전투기를 잘 만드는 나라를 넘어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세계 방산 시장의 시선이 달라졌다. KF-21이 무서운 이유는 성능만이 아니다. 이 전투기는 언제든지 필요할 때 원하는 수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 위에 올라가 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이미 현실이 되었다. KF-21이 본격적으로 세계의 시선을 끌어당기기 시작한 순간부터 비교 대상은 자연스럽게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으로 옮겨갔다. 전투기라는 영역에서 이 세 축은 오랫동안 넘기 힘든 벽처럼 여겨져 왔다. 그러나 KF-21이 등장하면서 이 비교 구도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더 이상 한국이 어디까지 따라왔는가가 아니라 기존 강국들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먼저 미국을 보자.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의 항공 강국이다. 최상위 스텔스 전투기와 방대한 운용 경험, 압도적인 군수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 전투기 체계의 약점도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 복잡한 유지체계, 높은 운용비용, 그리고 낮은 실질 가동률이다. 최첨단 기술을 밀어넣은 대가로 전투기는 점점 더 날기 어려운 장비가 되어가고 있다. 이 지점에서 KF-21은 완전히 다른 방향을 택했다. 모든 것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보다 실제 전장에서 얼마나 자주,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를 우선했다. 이는 성능을 포기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전투기의 본질을 다시 정의한 것이다. 공중에서 싸우지 못하는 전투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단순한 원칙으로 돌아간 선택이다. 유럽 전투기들과의 비교에서는 또 다른 양상이 드러난다. 유럽은 기술적으로 매우 뛰어난 전투기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생산 속도와 비용에서 점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다국적 개발 구조로 인해 의사결정이 느리고 일정이 지연되며 가격은 계속 상승한다. 이 과정에서 구매국들은 전투기를 기다리며 전력 공백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KF-21은 이와 정반대의 구조를 가진다. 단일 국가 중심의 통합된 개발과 생산체계는 의사결정 속도를 비약적으로 끌어올렸다.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수정되고 일정은 다시 조정된다. 이 유연성은 전투기 개발에서는 매우 희귀한 요소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이 부분에서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국과의 비교는 더욱 흥미롭다. 중국은 수적으로는 막대한 전투기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전투 기준에서의 신뢰성에는 꾸준히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엔진 내구성, 항전 장비의 통합 완성도, 실전 가동률 등에서 불확실성이 크다는 평가다. 수치는 많지만 그 수치가 곧 전투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KF-21이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이 실전 기준에서의 안정성이다. 시험 비행에서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 정비 효율을 고려한 설계, 자동화된 생산으로 인한 품질 균일성은 모두 실제 운용 단계에서 위력을 발휘한다. 전투기는 전시뿐 아니라 평시에도 끊임없이 준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 점에서 KF-21은 숫자보다 상태를 중시하는 전력으로 평가받는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키워드는 현실성이다. KF-21은 이론적으로 완벽한 전투기가 아니라 현실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 가격, 성능, 가동률, 유지비용이라는 네 가지 요소가 동시에 맞아떨어지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어느 한쪽은 반드시 희생된다. KF-21은 이 균형을 유지한 채 양산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이 변화는 국제방산 시장의 긴장감을 불러왔다. 특히 유럽 방산업계는 KF-21을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시장 구조를 흔드는 변수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전통적인 강자들이 고가의 소량 생산 체계를 유지하는 동안 한국은 빠르고 안정적인 공급 능력을 갖춘 새로운 플레이어로 떠올랐다. 중요한 점은 이 흐름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KF-21은 단발성 프로젝트가 아니다. 이 전투기를 통해 축적된 기술, 생산 체계, 운영 경험은 다음 세대로 그대로 이어진다. 이는 곧 한국이 장기적으로 항공 전력 분야에서 독자적인 궤도를 형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 세계는 KF-21을 더 이상 실험적인 사례로 보지 않는다. 이 전투기는 기존 강국들과의 비교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명확히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 비교의 결과는 많은 이들에게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강력하게 다가오고 있다. KF-21이 기술과 생산 능력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하자 논의의 무게중심은 자연스럽게 정치와 수출로 이동했다. 전투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다. 그 자체가 외교수단이며 국가 간 신뢰의 결과물이자 동시에 시험대다. KF-21이 맞이한 가장 복잡한 국면은 바로 이 지점이다. 먼저 수출 가능성부터 보자. KF-21은 처음부터 수출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전투기다. 특정 국가의 체계에 과도하게 종속되지 않도록 구조를 열어두었고 무장과 항전 장비 역시 유연한 통합을 전제로 개발되었다. 이는 구매국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자국의 기존 전력과 연동할 수 있고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선택지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여러 국가들이 KF-21을 현실적인 차세대 전투기 후보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특히 전력 그리고 고가의 최상위 전투기를 감당하기 어려운 국가들에게 KF-21은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로 떠올랐다. 성능은 충분하고 공급은 빠르며 유지비용은 상대적으로 낮다. 방산 시장에서 이 조합은 강력하다. 그러나 수출은 기술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정치와 정책이 항상 따라붙는다. KF-21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공동개발 파트너와 관련된 이슈다. 분담금, 기술 이전, 일정 조정 문제는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한다. 이 문제가 길어질수록 국제사회의 시선은 냉정해진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정책이 불안정하면 신뢰는 흔들린다. 또 다른 변수는
정부의 생산 정책이다. 대량 생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판단으로 속도가 조절되는 상황은 시장에 혼란을 준다. 방산 수출은 타이밍의 산업이다. 구매국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일정이 불확실해지는 순간 대안은 바로 등장한다. 이 점에서 KF21이 직면한 과제는 기술이 아니라 결정이다. 여기에 국제정치 환경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일부 국가는 KF21 도입을 검토하면서도 기존 동맹관계와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특정 국가의 장비를 선택하는 순간 외교적 메시지가 함께 전달되기 때문이다. KF21이 가진 강점은 비교적 정치적 부담이 적다는 점이지만 동시에 그 중립성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는지는 향후 행보에 달려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F21이 가진 구조적 강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생산체계가 이미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고 추가 물량에 대한 대응 능력도 갖추고 있다. 이는 단기 계약이 아니라 장기 파트너십을 원하는 국가들에게 중요한 요소다. 전투기는 도입 이후 수십 년 동안 운용된다. 공급과 지원이 지속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유럽과 미국 방산업계가 KF21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히 한 기종의 경쟁이 아니라 시장 구조 자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가 소량 생산 중심의 기존 모델에 합리적 대량 생산이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등장했다. 이는 구매국에게 선택권을 주고 기존 강자들에게는 압박으로 작용한다. KF21을 둘러싼 정치적 논의는 아직 진행형이다. 해결해야 할 과제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하나는 변하지 않는다. 기술적 준비는 이미 끝났다는 점이다. 남은 것은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속도로 밀어붙이느냐다. 이 선택이 향후 한국 방산의 위상을 결정짓게 된다. KF21은 지금 시험대 위에 올라있다. 전투기로서의 시험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과 정책의 시험이다. 이 시험을 통과한다면 KF21은 단순한 성공 사례를 넘어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KF21의 이야기가 마지막 국면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질문은 하나로 수렴된다. 이 전투기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끝은 단순히 한 기종의 성공으로 끝나는가? 아니면 대한민국 군사력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는가 하는 문제다. KF21이 가진 가장 큰 의미는 전투기 한 대의 성능이 아니다. 이 기체를 통해 한국은 처음으로 전투기를 설계하고 시험하고 생산하고 운영하며 개선하는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다. 이는 군사기술사에서 매우 드문 성취다. 대부분의 국가는 이 과정 중 일부를 외부에 의존한다. 엔진, 항전 장비, 소프트웨어, 생산 공정 중 하나라도 외국 기술에 묶이면 전략적 자율성은 제한된다. KF21은 이 사슬을 끊기 시작한 첫 사례다. 이 자율성은 곧 전략적 선택의 폭으로 이어진다. KF21은 향후 개량과 파생형 개발이 전제로 깔린 플랫폼이다. 블록 업그레이드를 통해 항전 장비와 센서, 무장 통합 능력을 단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고 운용 개념 변화에 맞춰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진화시킬 수 있다. 이는 전투기를 한 번 사고 끝나는 자산이 아니라 성장하는 전력으로 만든다는 의미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해상작전과의 연계 가능성이다. 한국은 장기적으로 해상전력과 공중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구조를 염두에 두고 있다. KF21은 이 구상에서 핵심 축으로 작동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데이터 링크 기반의 네트워크 전투, 해상 자산과의 실시간 정보 공유, 그리고 향후 무인 전력과의 협업까지 포함하면 작전 범위는 지금보다 훨씬 넓어진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기술보다 체계다. 아무리 뛰어난 전투기라도 운용 개념과 조직, 지휘 구조가 이를 따라오지 못하면 KF21은 단순히 기체를 교체하는 사업이 아니라 공군 운용 방식 전체를 재설계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정비 체계, 교육 시스템, 작전 계획 수립 방식까지 모두 변화하고 있다. 국제 환경 역시 KF21의 가치를 키우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공군력 강화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기존 강자들의 공급 능력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일정은 지연되고 가격은 상승하며 정치적 조건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KF21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물론 이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다. 기술 보호, 생산 확대에 따른 품질 관리, 국제 정치 변수는 앞으로도 계속 관리해야 할 과제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한국이 더 이상 추격자의 위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제는 선택과 판단의 무게가 커졌을 뿐이다. 이는 실패의 위험이 커졌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공의 과실이 훨씬 커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KF21은 지금 마지막 시험 단계에 들어서 있다. 이 시험은 단순히 기체의 성능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이 얼마나 일관된 전략과 의지를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 단계를 넘어서면 KF21은 더 이상 가능성의 상징이 아니라
현실의 전력이 된다. 그리고 그 순간 대한민국은 전투기를 개발하는 국가를 넘어 전투기 시대의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로 한 단계 올라서게 된다. KF-21은 그 출발점이다. 이 전투기가 날아오르는 장면은 단지 한 기체의 이륙이 아니라 한국 방산의 새로운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가 될